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11월 9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8일 전동면 소재 조치원 농협 노장 창고에서 진행된 공공비축 미국 매입 현장에 방문해 출하 농가와 매입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시는 지난 7일 전동면 포대벼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2023년산 공공비축 미국 수매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날 조치원 농협 노장 창고에서는 조치원읍 농가에서 재배한 미국 40kg짜리 1140포대가 출하됐습니다. 매입 품종은 삼광, 친들 2개 품종으로 매입된 포대벼는 지역 내 4개 창고에 보관됩니다. 매입 가격은 40kg 포대당 3만 원이 중간 정산금 형태로 수매 직후 농가에 지급되며 최종 정산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최민호 시장은 쌀가 폭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쌀을 생산해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우수한 품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8일 오전 8시부터 도담동 먹자골목 시계탑에서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세종시 의회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출퇴근의 중요성과 장점을 알려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날 이순열 의장과 김광훈 의원 등 10여 명은 자전거를 타고 도담동 시계탑에서 출발해 방축천, 제천, 금강자전거길과 이응다리 남측을 거쳐 세종시 의회에 도착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총 7km에 육박하는 자전거 출근을 통해 출근길 교통체증 없는 자전거 전용 도로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체험했습니다. 한편 세종시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진로교육원은 11월 7일 저녁 교육청 대강당에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신닷컴의 대표이자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강성태 대표를 초청하여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학업과 진로에 대한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습니다. 특히 이번 특강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법을 바탕으로 동기부여와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비롯해 꿈과 진로에 대한 강성태 대표의 경험담과 희망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강성태의 66일 공신달력, 강성태 영단어 어원 맵 등을 배부하여 학생들이 특강 이후에도 목표를 위한 계획과 실행이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원공유,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 각세종이 본격적인 가동에 나섭니다. 지난 6일 지편동 일원에서는 최민호 세종시장, 최수연 네이버 주식회사 대표,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주식회사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세종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수연 대표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개막 영상 시청, 네이버 경영진의 환영사 및 감사 인사, 참석 외빈의 축사, 각세종 투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각세종은 지난 2019년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네이버의 제2 데이터 센터 입지 공모에서 세종시가 선정되면서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이후 2020년 산업단지 입주 및 매매계약, 부지조성공사, 건축심의 및 허가 등을 거쳐 2021년 2월 착공했으며 약 2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8월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그동안 시는 센터 건립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각종 행정 절차를 통합 지원해 신속한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각 세종은 지하 3층, 지하 4층 등 총 7층, 면적 29만 3,697제곱미터 규모로 서버동, 운영동 등 총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세종은 규모 7.0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 견고함과 최대 60만 대의 서버 수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세종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 개념을 넘어 자원 공유, 5세대 통신망,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네이버의 기술 역량을 모은 초대규모 데이터 센터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민호 시장은 양자 정보 보안 등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인 각 세종이 들어선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디지털 혁신 플랫폼으로서 각 세종과 네이버의 꿈이 미래전략 수도 세종시에서 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8일 수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2024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신청받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총 71만 5천여 명이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의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의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과 만 5세에서 69세 장애인입니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해 장애인 복지를 강화합니다.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모두 온라인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시 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신청자의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알려줄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정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별로 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로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배치 및 편의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 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호병과 세종공동체 라디오 방송 대표 김동수는 공동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신의와 성실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호적인 협력 관계로서 상호기관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활성화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 세종 FM 방송을 통한 홍보 캠페인 정보 제공 등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김호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세종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